한국-일본 전쟁 나면 100% 한국이 이기는 이유. 전주한 미군 사령관 한국 육군이 일본 상륙 시 일본은 생제옥 될 것.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단순한 호기심 차원부터 전쟁 가능 국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현재 일본 지배 세력에 대한 의구심으로부터 제기되는 현실적 필요성까지, 이 문제는 실제 많은 궁금증을 갖게 하는 질문입니다.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사령관의 인터뷰에서 그 실마리를 제시하는 동영상입니다. 물론 북한과 중국, 미국 개입 등 주변 변수를 배제한 채 순수 전력 비교 차원에서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습니다. 이 한국의 육군이 일본에 상륙하는 순간 그곳은 생제옥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이 질문. 이와 관련해 일본은 해군이 강해서 한국군은 일본에 가보지도 못하고 바다에 수장돼버릴 거야라는 대답을 자주 들었던 한 유튜버가 객관적인 답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섰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피치에는 한국-일본 전쟁 나면 100% 한국이 이기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 하나가 게재됐다. 영상 속 유튜버는 객관적인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알아보았다라며 주한미군으로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근무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이 100% 이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이 이긴다고 말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누군지 밝히지 않은 채 화면 속에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이미지를 넣었다. 이어 그는 미군 사령관이 한국의 전쟁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일본은 끝난다는 게 정설이다라며 대한민국 육군은 세계 4위다. 거의 준효도르급 되는 살벌한 포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군은 일본 본토 근처도 못 가고 수장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20에서 30년 전 이야기라며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군대는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1000개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해군 역시 일본 해상자위대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강해졌다.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로 일본의 전함과 주요 군사시설을 먼저 파괴시켜 놓은 뒤 육군이 상륙작전을 벌일 수 있다는 것. 유튜버 피치는 앞서 소개한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상륙군 중 약 70%가 상륙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라며 70%가 상륙한다면 사실상 그 전쟁은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이 없는 것 또한 한국의 승리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헌법으로 공격용 무기의 보유가 금지돼 있다며 우리는 긴장으로 찌를 수 있는데 일본은 그럴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일본 육상자위대는 군대를 직장처럼 출퇴근한다라며 우리 군인보다 전투 실력이나 사기 면에서 어른과 초등생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상자위대는 한국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싸움 잘하는 어른 4명하고 초등생 1명이 싸우게 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피치는 한국과 일본의 공군력과 해군력이 비슷해졌다라며 전쟁이 시작되면 한국군이 일주일 만에 일본 본토에 상륙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만약 일본 육상자위대가 한국 본토에 상륙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쟁 15급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예비군 150만 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 피치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며 탱크와 미사일이 아닌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쟁에서는 군복 입은 군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선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완전한 항복을 받아낼 때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단결해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끝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3. 한군 사력 솔직히 많이 뒤처졌다. 미돌아간 에이브럼스 호평.
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역량이 뒤처져 있다고 호평하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한미가 최신화에 합의한 연합작전계획에 중국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5일 미국의 소리 방송 워싱턴 톡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건을 묻는 질문에 한국이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저는 2019년 이전까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저는 여러 차례 밝혔다며 2019년 동맹은 이전 3년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 핵심 요소는 중요한 군사적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작전계획 최신화를 위한 새 전략기획 지침 승인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의 부상을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이 있다.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고 북방 한계선을 따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전략계획 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년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축소했던 연합훈련의 일부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동맹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막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유엔사가 남북관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한다며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 유엔사가 준수해야 할 유일한 책임은 1950년 한국전쟁과 관련된 유엔 결의밖에 없다. 유엔사는 제재를 집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Con dù bao khó khăn vẫn không sao mãi yêu hoài cha của con với bao tiếng yêu không hề phai dù bao tháng năm vẫn luôn vất vả vì tình yêu lớn lao bao la tựa trời cao.